네, 인천 시민이 함께 만드는 신문 인천인에서 취재 보도하는 인천사이다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인천인의 김영민 편집국장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영균입니다. 네, 첫 번째 기사 역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붉은 수돗물 사태. 네. 아직 안 끝나고 진행 중이죠? 계속 진행 중이죠. 중이죠? ING입니다. 네, 이달 말까지 해결하겠다는 게 시의 약속이었는데 원인 조사가 일단 진행이 됐나 봅니다. 조사 내용 어떻게 네네. 나와 있는지요? 예, 소개해 주시죠. 그 인천시가 그 피해 주민들의 그 불신이라든지 예. 제3의 기관의 그 원인 조사 또는 수질 분석을 의뢰하라 이런 네. 요구가 들어와서 예. 스스로 정부에 음. 원인 조사에 직접 나서달라. 예. 환경부에. 그래서 환경부가 관련 기관들과 합동으로 예. 원인 조사반을 구성해서 지난 7일부터 활동을 시작했죠. 예. 그래갖고 지난주 화요일 18일 날 그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리한 수계 전환이었다. 수계 전환. 수계 전환이었다. 예. 그래서 그 수계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공촌 정수장이 예. 그 가동을 중단하게 되니까 네. 풍납시 수장으로부터 원수를 받는데 네. 풍납시 수장의 전기 시설 중간에 그 압력을 다시 한번 가해주는 네. 성산 가압장 예. 이런데 그 법적인 그 정기 점검을 받는 음. 그 5시간입니다. 5시간. 예. 5시간 동안 원수 공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5시간 동안 단수를 할 것이냐 음. 아니면은 인천에 4개 정수장이 있는데 네. 다른 정수장과 관로가 연결돼 있으니 예. 이 다른 정수장에서 만든 수돗물을 공급받아서 단수 없이 갈 것이냐. 네. 요즘은 추세는 단수 없이 갑니다. 예. 그래서 수산 정수장과 그 남동 정수장으로부터 일부 수돗물을 공급받았어요. 예. 공촌 정수장이 예. 5시간의 공백 네. 시간이 있으니까 단수를 단수 없이. 예. 넘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초기에는 주로 수산 정수장에서 물이 공촌 정수장으로 갔죠. 예. 어떻게 가냐면은 수산 정수장이 저쪽 중구 쪽에 수돗물을 공급합니다. 예. 예. 공촌 정수장은 그 서구하고 중구 영종도, 네. 그 다음에 그 강화, 예. 그 다음에 그 계양 그건 뭐 무시해도 좋을 정도 약간 예. 공촌 정수장 주변에 있는 네. 요렇게 수돗물을 동구도 공급합니다. 동구 요렇게 공급하는데 수산 정수장에서 그러면은 저 5시간 가동이 중단됐으니까 수돗물을 넘겨주는데 어디서 넘겨주냐? 저 중구 밑으로 내려가서 예. 북항 쪽으로 해서 이제 물이 반대로 들어가야 돼요. 네. 네. 그래서 북항 분기점이라는 데서 만나요. 예. 그러면은 수산 정수장 물이 공급되는 관이 쭉 가다가 네. 연결관로 3.3km가 있어서 북항 분기점으로 갑니다. 중부 네. 쪽에서. 예. 그러면 북항 분기점에서 그 공촌 정수장에서 내려오던 관하고 만납니다. 예. 예. 근데 그 공촌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할 때는 이게 자연 유화시라고 그 낙차를 조금씩 둬요. 예. 그러니까 갈수록 관을 조금씩 깊이 묻으면 되는 거죠. 그러겠죠. 예. 그런데 이거를 역방향으로 예. 공촌 정수장으로 물을 보내줘야 되니까 예. 이건 압력을 좀 강하게 가해줘야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언덕길을 올라가는 형태죠. 네. 네. 그런데 그 환경부의 그 결과 중간 조사 발표는 뭐냐? 한 10시간 정도에 걸쳐서 서서히 예. 그 물을 보내보면서 탁도라든지를 계속 측정하면서 충분히 중간중간 그 이토밸브라고 물을 빼는 밸브가 있습니다. 네. 네. 물을 충분히 빼주면서 쉬운 말로 시동을 걸고 확 나가는 게 아니라 시동을 걸고 그 뭐 계속 무릉무릉 한참 좀 해주고 그 매연이 많이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하고 예, 예. 충분히 예열을 가한 다음에 갔어야 되는데 예. 그런 과정을 안 지키고 음. 그냥 그 연결 밸브를 열고 저쪽 북항 분기점에서 공촌 정수장은 그 물을 보내는 걸 중단하고 예. 그 밸브를 열어서 여기서 역으로 물이 올라가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수산 정수장 물이 공촌 정수장으로 가는데 그 공촌 정수장 관로를 따라서 역방향으로 물이 공급이 되는데 그게 예. 한 10km 됩니다. 네. 이게 1350mm 관인데 예. 1998년에 그 무동관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 21년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 역방향으로 그 평소보다 2배 이상의 유속 물을 한꺼번에 많이 보내고 압력을 가하니까는 이게 유속이 빨라지죠.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10km 전체 구간에서 여러 가지 그 관 속에 껴있던 뭐 물때라든지 각종 침전물 들러붙어 있던 것들이 평소대로 공촌 정수장에서 그 정도의 압력으로 갔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이물질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역방향으로 2배 이상의 압력을 가해서 유속이 2배 이상 빨라지니까는 예. 상당히 많은 이물질이 떨어졌다. 네. 네. 그래서 이 물이 음. 그 수산 정수장의 물이 공촌 정수장으로 갑니다. 예. 가면은 어디로 가냐? 정수지로 갑니다. 예. 이 정수장은 물을 만드는 공장인데 그 원수를 한강물을 이제 공촌 정수장은 받아요. 예. 예. 받아서 맨 처음에 호나 응집지라고 거기다 응집제 이런 걸 넣어가지고 그 부유물질 뭐 떠다니는 거 뭐 눈에 네. 보이는 쓰레기 다 걷어내고 이제 그 부유물질을 다 이렇게 응집시켜서 이렇게 가라앉혀요. 예. 그 다음에 그 다 시간들이 정해져 있죠. 예. 그 다음에는 침전지로 갑니다. 그래갖고 다시 한번 유기물질, 뭐 무기물질을 다 가라앉히죠. 네. 그 상당한 시간을 두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과지로 갑니다. 예. 그래서 모래층을 투과시켜요. 예. 거기서 그 여과 걸러지는 거죠. 네. 마지막에는 소독지로 갑니다. 그래서 염소를 투입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수돗물이 다 만들어졌어요. 네. 이거를 정수라고 부르죠. 예. 그러면 정수는 정수지로 들어가요. 1단계, 2단계 정수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그 미세한 것들을 가라앉히는 거죠. 네. 네. 거의 뭐 4시간, 뭐 몇 시간 이렇게 시간을 두고 물을 만들면은 최종적으로 만든 수돗물은 정수는 정수지로 가서 예. 거기서 이제 송수관을 통해서 배수지로 가죠. 예. 예. 근데 그 배수지로 가는 게 있고 배수지를 통하지 않는 직결 공급 그러는데 그런 데는 이제 송수관이 가다가 급수관이 그 관에서 따서 나가서 마지막으로 인입관 예. 가정이나 건물로 인입관이 연결돼서 들어가죠. 네. 그래서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랬는데 이게 그 역방향으로 2배 이상의 그 유속으로 흘려보내서 상당수 이물질이 탈락했다. 그래서 그게 그 수돗물, 붉은 수돗물 그 뭐 사태를 불러왔다. 예. 그래서 그 이물질이나 그 적수, 그 필터, 예. 그 붉어진 필터라든지 그다음에 그 뭐 검은 알갱이가 보인다 이런 거를 다 수거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네. 알루미늄, 망간, 네. 철 이런 성분이 제일 많이 나와요. 예. 그 중에서 망간과 철은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은 물 색깔을 저기 약간 붉게 만드는 그런 착색 효과. 망간하고 그래서 철. 망간하고 철입니다. 예. 그 적수 사태의 예. 근본 원인은. 네. 그래서 그 사태가 벌어졌고 이게 왜 장기화되고 있느냐? 그러면은 공촌 정수장에서 글로 이물질이 섞인 물이 들어가서 네. 오염된 물이 들어가서 그 정수지 자체를 오염시켰는데 그걸 몰랐답니다. 네. 네. 그러면 5시간 단수 아니 원수 공급 중단됐다가 5시간 지나서 이제 원수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예. 또 공촌 정수장에서는 다시 정상적으로 물을 만들어서 다시 정수지로 최종적으로 와서 네. 거기서 다시 물이 나가요. 네. 네. 역방향으로 왔던 물은 다 나갔고 이제 공촌에서 만든 물이 다시 이제 정상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하죠. 네. 네. 그때 이미 정수지에서 오염된 그런 이물질이 섞였고 예. 그다음에 역방향으로 그 2배 이상의 유속이 들어왔을 때 많이 흔들려서 탈락까지는 안 했던 그런 이물질들이 예. 정상적인 상태에서 또 추가로 탈락을 하더라 했을 것이다. 예.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정수지는 지금 청소가 끝났는데 예. 그 정수지에서 그 이물질 오염됐던 그곳에서 물이 공급이 시작되니까 예. 그래서 점점 농도는 좀 낮아졌겠지만 그래서 네. 이 장기화되고 있더라. 그래서 이 물이 원수가 오는 관을 도수관이라고 불러요. 예. 도수관을 통해서 원수가 옵니다. 팔당물이 됐던 한강물이 됐던 예. 원수가 정수장으로 와요. 그럼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이렇게 일반 정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요. 네. 만든 수돗물은 마지막으로 정수지에 그 체류시켰다가 이제 송수관을 통해서 배수지로 보내요. 네. 그러면 배수지에서는 그 물을 받아놨다가 다시 물을 그 배수관을 통해서 그 자기 공급 구역에 보내요. 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옆에 급수관들이 와서 그 관에 붙어요. 네. 그럼 급수관은 최종적으로 이제 블록별로 구역별로 막 가죠.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그 인입관을 설치해서 가정이나 건물로 들어가요. 예. 이 수돗물이. 그래서 지금 청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은 청소입니다. 탈락해서 여기저기 아직도 남아있는 예. 이물질을 빼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공촌 정수장의 정수지부터 청소를 다 했고 네. 그 다음에 배수지로 물을 보내는 비교적 큰 관인 송수관. 네. 그래서 계속 이토 작업이라고 중간중간 이토 밸브를 열기도 하고 아직 쓰지 않는 그 배수지 그 라인을 통해서 그 왕창 글로 해서 물을 다 빼버리고 뭐 소화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물을 다 계속 뺍니다. 예. 그래야 그 남아있던 그러겠죠. 이물질이 배출될
네. 되겠죠. 예, 예. 그런데 아직도 곳곳에 아직도 이물질이 잔재가 남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 원인 발표가 되고 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그 18일 날 그 중간 발표를 한 날 그 출입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예. 질문이 붉은 수돗물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충분히 예견됐는데도 아무런 뭐 대책 없이 준비 없이 그렇게 수계를 전환해서 네. 발생했기 때문에 거의 100% 인재다. 음. 그 다음에 17일 날 공촌 정수장을 방문했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숨기고 나쁘게 말하면 그 속인다는 느낌까지 받았다. 네.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일을 할 수 있느냐. 네. 그리고 북한 분기점이나 이런 데서 일시적으로 탁도가 수질 기준치를 넘었는데 그 기준이 0.5 NTU인가 그런데 0.6이 일시적으로 검출이 됐답니다. 예. 그 다음에 공촌 정수장을 통해서 다시 물이 나갔을 때 각 배수지 그 배수지의 그 탁도가 평소보다 뭐 두세 배씩 높아졌는데 예. 그걸 다 놓쳤더라. 그렇다면은 그거를 캐치했으면은 초동 대처를 빨리 취했어야 되는데 그냥 다 놔뒀다. 그래서 초기에 그 골든 타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타임도 놓쳐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예, 예. 참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인천시의 담당 공무원들의 그 문책을 예. 요구하고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감사원의 감사를 의뢰하겠다. 네. 장관께서 지금 이렇게 환경부 장관이 얘기하신 네네 조명래 예, 환경부 예, 장관이 예, 한 예,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그 지자체를 강하게 질타하는 거는 참 드물죠. 이런 드문 게 아니라 사람들이. 거의 없는 일입니다. 그러겠죠. 예, 예. 그래서 그 이 배경을 놓고 혹자는 일부에서는 예.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에서 쌓인 감정이 네. 일부 작용한 거 아니겠느냐. 아하. 인천시가 자꾸 그 뭐 용역을 했지만 그 주민 반발이 뻔해서 이걸 발표할 수도 없고 어쨌든 예. 공모로 가야 되는데 환경부가 정부가 앞장서 달라. 그 예산을 충분히 만들어서 메리트를 많이 주고 그 공모를 환경부가 주도해서 대체 매립지를 선정해야지 뭐 어떡하겠느냐. 자꾸 인천시가 앞장서서 구지장을 하는 게 불편했던 건지. 예. 하여튼 종래 장관도 이렇게 격한 발언을 쏟아냈고 예. 그래서 당일로 인천시가 이제 급박하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죠. 예. 상수사업본부장하고 공촌정수사업소장을 직위해jes습니다. 네. 그리고 그 화공직, 예. 그다음에 상수도에 오래 근무했던 그 전 에너지정책과장 1년간 상급 승진해서 1년 교육을 가 있는데 예. 완주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예. 지방인재개발원에 완주에 가 있거든요. 전북 완주에. 네. 갑자기 오전에 전화를 해가지고 강의를 받다가 갑자기 그냥 차를 몰고 올라왔습니다. 네. 18일 날. 예. 그래서 18일 오후에 시에 도착해서 그날로 임명을 받았죠. 그 시에 또 그 대기보정과장. 네. 그 이분도 또한 화공직입니다. 네. 장수도 근무 경력이 더 많고. 그래서 이분은 4급인데 그 전부 이동을 시켰죠. 공촌사업소장으로. 예. 그래갖고 상소사업본부장이 18일 날 그 직위해제되면서 직위해제되고 그 공촌사업소장 직위해제되면서 그 두 분이 급작스럽게 당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며칠째 뭐 집에 못 가고 저 뭐 진도지휘 하고 있는데 경험도 많고 하니까는 좀 잘 되지 않겠느냐. 예. 인천 붉은 수돗물에 이제 정부 합동 조사 결과가 나왔고 이제 그거는 이제 수계 전환에서 어떤 그 기준을 지키지 않고 물을 보내면서 발생했던 것이고 그 붉은 물은 그게 망간과 철분이 안에서 녹아서 생긴 현상이라는 것도 이제 규명이 됐습니다. 이제 이 붉은 물 수도가 사태가 이제 인천시는 이달 말까지 이제 해결을 해보겠다고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도정수 처리 시설을 좀 앞당겨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 나오고 있죠. 네, 그 부분에 대한 하여튼 그 이 붉은 수돗물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뭐 예. 서구 주민들은 뭐 전 상수사업본부장을 고소 고발하고 예, 뭐 그다음에 그 뭐 상수사업본부의 그 정원 부족 예. 57명인가 부족한데 사람을 제대로 배치 안 하고 특히 현장에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냐. 네네. 또 이 문제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고 상수사업본부 조직도 개편을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인천시 인사도 8월 초로 연기가 됐고. 예, 그다음에 그 뭐 환경부 장관이 그 강하게 질타하다가 21일 지난주 네. 금요일이죠. 예. 그때부터는 또 정부 합동으로 인천시가
같이 참여해서 환경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뭐 인천시가 그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제 정부가 지원을 확대한다. 그리고 네. 돈도 그 행안부에서 특별교부금 15억 원, 교육부에서 그 교육재정교부금 20억 원, 35억을 줬었는데 15억 추가로 30억을 추가로 주기로 했고 예. 여러 가지 그래서 수돗물 안심 지원단 무슨 현장 지원반 뭐 이렇게 인천시청에 상주시키고 인원을 늘리겠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2일 토요일이죠. 네. 그래서 수돗물 그 안심 지원단이 31곳을 선정해서 네. 채수를 했고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한 가정 7군데 또 수도꼭지에서 채수를 했고 예. 38건을 그 수질 분석해서 오늘 첫 발표를 했어요. 매일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태 초기 때부터 수질 분석은 적합으로 계속 나왔거든요. 네. 그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이 그 18일 전까지 17일까지 1071건인가를 했는데 네. 수질 초과가 9건이 나왔습니다. 네. 처리 기준치를 초과한 게 1건이 나왔고 탁도가 기준치를 넘어간 게 8건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재검사를 통해서 다 적합으로 판정이 됐다. 그 재검사는 어떻게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영종 지역 학교 26곳에 대해서는 한국수장공사에 그 수질 분석을 의뢰했는데 예. 모두 적합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좀 붉은색을 띠지만 뭐 딱히 이게 수질 검사에서 뭐 이게 뭐 초과되거나 이러질 않다. 네. 뭐 요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첫 발표 역시 똑같습니다. 네. 수질 검사 결과 38건 모두 적합하다. 단 그 급수계통, 예. 그 송수관이라든지 배수지라든지 이런 데보다 저 그 일반 가정이나 네. 뭐 이렇게 어떤 그 영업 장소나 예. 뭐 아파트나 마지막 단위에서 탁도가 기준치 이내지만 그 물을 공급하는 과정보다 이게 가정에서 좀 더 탁도가 심하게 나오더라. 그러면 아직도 급수관이나 마지막 관 마지막 쪽에 그 이물질들이 남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물질들이 예, 이렇게 예측은 됩니다. 그 정도의 이미지. 사태 초기 때부터 수질 검사는 전부 거의 다 적합하다고 나와서 이게 예. 또 이게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불신을 더 자초한 꼴이 됐어요. 그렇죠. 아니 예. 물이 자꾸 시뻘겋고 뭐 필터 쓰면 하루 만에 한 달 두 달 쓰던 게 하루 만에 이게 붉어지고 뭐 검은 알갱이 같은 게 자꾸 보이고 막 이러는데 수질 검사 적합합니다 하니까 네. 다 화가 나죠. 그렇죠. 피해 주민들은. 그래서 이 문제도 매일 수질을 공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싶은데 그 수질 전체적인 추이는 볼 수 있겠죠.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되는 게 이제 앞으로 향후 그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되고 예.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두 가지다. 첫째 고도정수 처리 시설을 서둘러서 네. 설치를 끝내야 된다. 고도정수 처리를 하면은 네. 이게 그 냄새도 잡아주고 그 뭐 고도정수 처리는 일반적인 정수 처리 과정에다가 활성탄 네. 여과 시설을 활성탄은 쉽게 말하면 숯입니다. 네. 숯을 한 번 더 거치고 그다음에 오존 처리 시설을 갖춰갖고 오존에 접촉시켜서 오존은 산화력이 굉장히 커요. 예. 그래갖고 뭐 유기물질 이런 거를 산화시켜서 제거해 버립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을 더 넣자. 그러면은 이제 수돗물 품질이 굉장히 좋아진다. 예. 이거를 인천시가 2012년에 도입을 결정했어요. 예. 2012년에 도입을 결정한 배경은 당시로서는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2012년에 그 전국적으로 수돗물 냄새 파동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해 갈수기 봄이죠. 봄에 특히 녹조류가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한강이다, 팔당 댐이다 전부 녹조류로 뒤덮였고 예. 특히 녹조류 중에서도 남조류 거기서 나오는 거는 여러 가지 다른 물질과 반응하면서 발암 물질을 생성한다. 뭐 이래가지고 그 큰 사회적 문제가 됐었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그 원수 수돗물의 원료가 되는 그 상수원이 수질이 자꾸 악화되면서 그 흙냄새를 유발하는 지오스민이라는 물질하고 예. 그 다음에 그 곰팡이 냄새를 그 유발하는 뭐 2-MIB인가 뭐 이런 물질들이 자꾸 확인이 되고 그래서 그게 수질 그 기준에 수질 기준 항목에 포함되고 하면서 인천시가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다. 수돗물 그 냄새를 잡아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고도정수 처리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당시로는 부평 2014년, 공촌 2016년,
그 남동 2018년, 수산 2020년까지 활성탄 여과 시설을 다 갖추고 예. 2020년에서 2022년에는 그 오존 처리 시설을 마저 예. 갖추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6년 5월인가에 그 부평정수장의 1공장 1라인이라고 부르죠. 1라인에는 그 활성탄 여과 시설이 설치가 끝났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활성탄 여과 시설을 한 번 더 거치고 있습니다. 부평정수장 물은. 네. 부평정수장은 1라인, 2라인, 3라인이 있는데 2라인은 폐쇄를 했고 시설이 낡고 해서 예. 1라인은 그 고도정수 처리 시설의 일종인 활성탄 여과 시설을 갖췄고 3라인은 예전부터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활성탄 여과 시설을 갖춘 라인입니다. 3라인은. 네. 네. 보강만 하면 되죠. 그래서 1, 3라인은 활성탄 여과 시설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 3라인에 대해서는 그 시범적으로 오존 처리 시설을 지금 설치하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촌 정수장으로 와서 이게 8월이면 완공이 됩니다. 네. 활성탄 여과 시설이. 그래서 8월 말에 완공되면 9월 말에 가동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제 시장하고 이제 그 신동훈 국회의원, 뭐 김교웅 지역위원장, 예. 조택상 지역위원장이 그 일요일 날인데 그 점검을 나갔죠. 공촌정수장. 그래서 상수도 사업본부장과 공촌사업소장이 예. 부평에도 근무했고 그 경험들이 있습니다. 네네. 활성탄 여과 시설에 대한. 그래서 이게 공정이 97% 다 왔고 이제 마무리 단계다. 그 정리 작업 이런 것만 남았는데 한 달 정도는 무리 없이 앞당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7월 중에 준공하고 8월 중에 가동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다. 그래서 좀 더 품질 좋은 수세 한번 더 걸은 품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해 보겠다. 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진행이 되죠. 정수장에서 품질 좋은 수돗물을 만들고 이거를 공급을 하는데 그 배수지를 통하던 직접 송수관에서 따가던 급수관을 연결해서 그 최종적으로 가정이나 어떤 아파트 단지나 뭐 영업 장소나 최종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공급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하면 안 되죠. 그렇죠. 노후관에서 이물질이 떨어져 나온다든지 밖에서 뭐가 침투한다든지 그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좋은 품질의 수돗물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저기 시민한테 공급될 때까지 오염이 되는 걸 막아야죠. 네. 그래서 그 배수지도 잘 관리를 해야 되고 관망도 노후관도 빨리빨리 좀 바꿔줘야 되고 잘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뭐 아파트 저수조나 이런 것도 수시로 잘 점검하고 청소도 깨끗이 잘 해야 되고 예. 그런 그 이게 두 가지가 잘 맞아야 됩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돈. 그러겠죠. 이게 뭐 한두 푼 들어갈 건 아닌 것 그래서 같은데. 최초 이 계획을 수립할 때 2012년에는 정부의 특별회계 중에서 그 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 이 고도정수 처리 시설의 70%를 지원하기로 했어요. 예. 그다음에 이게 광역 지역 뭐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뭐 절반 뭐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갔는데 절반 이상을 따오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부평정수장은 활성탄 그 여가 시설을 만드는데 국비를 43% 지원을 받았고 예. 이 공촌정수장은 50%를 지원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시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이 돈 문제 이것 때문에 자꾸 지연되고 뭐 있는데 그 부평하고 공촌부터 한 거는 여기는 풍납 한강물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예. 그다음에 그 어디죠? 나머지 둘 남동하고 수산. 수산. 네. 여기는 그나마 수돗물 그 원수질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조금 낮다는 팔당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후순위로 돌려놓은 거죠. 예. 그런데 그 이 돈 문제인데 지금 상수사업본부는 걱정이 많을 겁니다. 지금 그 보상도 해야 되고 이제 상수도 특별하게 지금 예비비를 쓰라는 게 시의 입장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그 사태 발생부터 이제 종료 시까지 수돗물 다 안 받기로 했고 수돗물값을. 그러면 그 예비비 한 1,몇백억 있다고 하던데 예. 그런데 다 써버리고 수입이 이제 덜 들어오고 하면 무슨 돈으로 고도정수 처리 시설 비용을 댈 것이며 무슨 수로 노후관을 빨리빨리 교체 나갈 것이냐. 어쨌든 그 시가 일반에게서 지원을 한다든지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오히려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국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예. 이런 어찌 보면은 좋은 기회가 뭐 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시로서도 여력 있는 예산은 어떻게든 거기다 좀 더 투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근데 뭐 어떻게 될지는 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부평 정수작물이 현재 인천에선 제일
아주 좋은 품질의 우수 품질의 물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한 번 더 걸으니까 스스로. 네, 알겠습니다. 지금 붉은 물 사태가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고도 정수 처리 시설 그리고 노후관 교체가 시급하다 이런 두 번째 취재기자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로 갖고 나오신 것이 영종도 준설토 토기장의 어떤 꿈의 놀이터입니까? 이게 한상 드림 아일랜드가 들어선다 이런 기사던데요. 네네. 네, 영종도 준설토기장은 그 전에 인천항에서 그 준설했던 그 토사들을 쌓으면서 생긴 인공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섬은 아니고 섬은 평지인데 아니고 평지입니까? 이게 준설도 투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느 뭐 주요 항만들이 있는 곳에는 네. 이제 그 항로가 있고 항로 네. 수심은 유지해야지 예. 그 배들이 큰 배들이 들어오기 그렇죠. 때문에 주기적으로 그 항로 예. 인천항은 1항로, 2항로가 있습니다. 예. 그 항로를 파냅니다. 예. 자꾸 뭐 한강, 인진강, 뭐 예성강 쪽에서 자꾸 육지에서 뭐 태종물이 흘러내려와서 자꾸 네. 이게 쌓이기 때문에 예. 항로 수심이 자꾸 이게 그렇죠. 얕아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거기에 제일 큰 배 들어오는 거를 그 맞춰가지고 그 항로 수심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주기적으로 퍼냅니다. 예. 그러면 뭐 뻘도 나오고 뭐 모래도 나오고 그러겠죠. 뭐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면 그거를 어디 가서 호환을 이렇게 축조해서 물을 빼내고 거기다 갖다가 그 준설토를 거기다 버립니다. 투기. 네. 투기는 뭐 던진다 뜻이에요. 버린다 거기다. 네네. 다 버리고 나서 이게 다 쌓이면 이제 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해양수산부 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준설토 투기장은 주요 항만이 있는 모든 도시에 다 있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이 영종도 준설도 투기장이 이게 한번 332만 평방미터쯤 되죠. 여의도 면적이 한 1.1배 되는데 상당히 크네요. 엄청 큽니다. 네. 그럼 100만 평이니까요. 예. 이거를 여기에 인천공항이 인근에 있고 하니 해양문화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 이거를 한상 예. 총연합회가 2012년인가 이거를 제안한 사업입니다. 네. 민간 제한 사업이군요. 예. 우리가 이 준설도 투기장에 세계적인 해양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이 준설도 투기장은 경제자유구역에 속해 있고 예. 또 항만구역이고 항만시설로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해수부 입장에서 볼 때는 항만 재개발 사업이 됩니다. 네. 준설도 투기장도 하나의 항만시설이에요. 예. 그러겠죠. 항로 수심 유지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하겠다 그래갖고 오늘 네. 서울 소공동이죠. 롯데호텔에서 투자 설명회를 겸한 예. 착공 보고회를 가졌고 서류상 착공은 3월달에 했답니다. 네. 그래서 저녁 때는 예. 한옥호텔 있죠? 송도에 경원제 네. 엠베서더 네. 거기에 와서는 착공 기념 또 만찬을 갖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직 만찬 시작은 안 됐을 텐데 그래서 이게 잘 개발될 것이냐. 그래서 이 해수부와 세계 한상 드림 아일랜드가 이 사업을 잘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데 세계 한상 드림 아일랜드라는 회사는 마루안이라는 회사가 76%, 큐브컴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24% 이렇게 지분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2016년에 경제자유구역에 따른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고 2017년에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예. 이 착공은 자꾸 늦어졌죠. 그래서 이게 2조 사업비가 2조 321억 원. 네. 그래서 민자가 대부분입니다. 1조 9,501억. 네. 그 다음에 재정이 한 820억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실시계획 지금 승인받은 그 내용으로 보면은 2021년까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네. 불가능하고 예. 이게 변경이 될 겁니다. 네. 시간을 몇 년 더 뒤로 이렇게 잡겠죠. 그래서 여기는 대부분 해양 문화관광단지다 보니까는 골프장. 골프장이 굉장히 큽니다. 네. 골프장, 그 다음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대형 수족관 같은 거, 그 다음에 호텔, 복합 쇼핑몰, 교육연구시설, 테마공원,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은 해양문화관광시설이 61.5%, 네, 공공시설,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광장, 공공청사, 생태수로 이런 거, 28.9%, 교육연구시설 6.9%를 짜여졌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2021년은 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공항철도 역사를 놓는다든지 공항고속도로 IC를 만든다든지 진입도를 개설한다든지 그 상하수도를 그 망을 구축한다든지 예.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네. 그래갖고 이게 상당히 그 가시화되고 진짜 공사가 지상 부분이 뭐 호텔이 들어오고 뭐 각종 해양 관광 문화 시설이 막 들어오는 거는 아직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는가. 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천경제청은 한상 드림 아일랜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생산 유발 효과가 약 15조 원, 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한 18,000명 등에 이르러 갖고 지역 경제 활성에 기여하고 그 경제자구역 개발에도 외자 유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영종도 준설 토기장에 드디어 이제 한상 드림 아일랜드가 착공했다는 소식을 오늘 마지막 기사로 다뤘습니다. 네, 인천 사이다 오늘 주요 기사에선 핫 뉴스는 역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였습니다. 원인 그리고 대책까지 아주 자세하게 오늘 풀어드렸습니다. 더 깊은 뉴스 보시려면요 인천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